자, 그러면은 확률과 통계 알고전 첫 번째 단원인데 오늘 우리 두 개 할 거야. 순열 그리고 조합 이 두 가지를 할 텐데 순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순열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해당하는 수학상에 나오는 순열 점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건데 그럼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원순열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원순열.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적을 수 있도록 해. 자, 우리가 수학상에서 했었던 수학하죠. 자, 일열로 나열하는 거 얘를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직순열이라고 해. 직순열. 직선에 나열을 한다. 그래서 직순열이라고 해. 근데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원탁에 4개의 자리가 있어. 근데 여기에 A, B, C, D라고 하는 4사람을 한번 앉혀보려고 하거든? 그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뭐라 하냐?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원순열의 개념은 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 얘를 우리가 바로 원순열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뭐 보신 데는 안 돼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단 근데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왜 얘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드래곤볼이란 만화 혹시 아니? 드래곤볼이란 만화 혹시 아는 사람? 너무 오래된 얘기가? 아, 드래곤볼 알아? 드래곤볼? 손오공하고 막 이렇게 트랭크스 나오고 막 이런 건데. 자, 여기 잠깐 봐봐. 지금 A, B, C, D가 여기에 앉으려고 하는데 A, B, C, D가 이렇게 앉았대. A, B, C, D. 근데 우리 한번 A의 입장에서 볼까? A의 입장에서 오른쪽에 누가 앉았어? D가 앉았고 왼쪽에 B가 앉았고 마주보는 곳에 C가 앉았어. A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야, 집에 갔다 우리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4명이 다시 앉았는데 예를 들어 A가 여기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 C가 앉고 여기 D가 앉는 거. 자, 비교 한번 해볼까? 이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물론 예를 들어 얘가 식탁인데 여기 정수기 있고 여기 화장실 있고 창문 있고 그럼 다르겠지만 이 원탁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A의 입장에서 오른쪽에 D가 앉고 왼쪽에 B가 앉고 마주보는 곳에 C가 앉았고 얘도 마주보는 곳에 C가 앉고 왼쪽에 B가 앉고 오른쪽에 D가 앉았으니 얘랑 얘의 차이점은 사실은 없겠죠. 주변 상황 무시하고 이 테이블만 보면 그러니까 얘만 같을까? 아니야. 예를 들어 만약에 원탁이 있었었는데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고 D가 여기 앉잖아? 그럼 이것도 A에 마주보는 곳은 C고 왼쪽은 B고 오른쪽은 D니 그럼 얘랑 얘도 다 같은 거. 그럼 또 있겠지. 아, 그래? 그러면은 A가 왼쪽에 앉고 자, B, C, D로 앉는 이런 4가지 방법이 우리 눈에는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원탁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런 이 환경 안에서는 다 4가지 경우의 수가 같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4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방법이 2가지인데 일반적인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야, 이 4명을 A, B, C, D라는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처럼 4팩토리얼을 계산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4팩토리얼이면 이게 24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2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이렇게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경우의 수들이 6쌍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렇게 4개가 한 가지 경우의 수. 또 어떤 4가지는 또 한 가지 경우의 수. 그럼 경우의 수가 몇가 된다? 얘를 4로 나눠 주셔야 된다. 4가지가 한 가지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다 다른 경우의 수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4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돼버리니 경우의 수가 4분의 1이 돼버리니 4로 나눠서 3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n-1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별로야. 몹시 별로야.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 어차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식구 4명이거든. 선생님이랑 와이프랑 애들 2명 있는데 갔어. 식당에. 회전초밥은 좀 약간 다르지. 중식당 같은 데 가면은 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잖아. 그지? 테이블이 4개인데 선생님이랑 선생님 와이프랑 아들, 딸 4명이 여기에 앉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야. 근데 그걸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봐.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따 오늘 10시에 끝나니까 10시까지 집 앞에 중국집으로 와 하고 내가 갔어. 근데 아무도 안 왔네.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앉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생각해봐. 네 가지일까? 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앉는 사람이 자리를 선택할 때는 이게 원탁이잖아? 그럼 차이가 없어. 내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아무도 지금 앉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요. 한 가지야. 중요해? 그래서 이 티처가 여기에 앉았어. 그럼 어때? 선생님의 왼쪽 자리, 선생님의 오른쪽 자리, 선생님의 마주보는 자리. 그래서 이 세 개의 자리가 뭐가 되냐면 고유화가 돼버려. 고유화. 유니크해진다는 얘기지. 아까는 그게 막 헷갈렸는데 누군가 딱 하고 앉으면 내 오른쪽 자리, 내 왼쪽 자리, 내 마주보는 자리. 그럼 세 개의 자리가 고유화가 되니까 자, 와이프 어디 앉냐? 와이프가 왔는데 왠지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앉고 싶지 않아. 그럼 여기 앉겠지.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 있겠지. 선생님 와이프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와이프가 여기 앉은 거야. 응? 우리 아내가 여기 앉은 거야. 선생님 딸이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거든. 오늘도 선생님이 확인을 받았어요.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빠가 제일 좋대. 아직까지는 7살이니까. 아직까지는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 딸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은 어쩔 수 없죠? 여기 앉아야 되지, 그제?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원순열은 편하게 생각하면 한 명이 앉아. 한 명이 자리에 앉아. 나머지 자리를 이제 고유한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거기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좀 많이 들어줄 건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n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n-팩토리얼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 한 가지 원소가 자리를 선택하면 나머지 자리가 고유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 원탁이 있었어. 6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6명이 여기에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5팩토리얼. 왜? 그 중에 가장 큰 친구가, 가장 먼저 도착한 친구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앉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좀 목욕을 잘 안 해서 냄새가 좀 나. 아우, 냄새나. 이 좋은 자리야, 그지? 이게 안 좋은 자리야, 이 친구 자리는.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자리는 이제 고유화가 됐으니 나머지 5명이 이제 5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니? 자, 이게 원수열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정?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위에 자, 이웃하는 경우의 원순열인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주 다양한 예제들을 적어줄 거야. 아주 다양한 예제들을 적어줄 거야. 그걸 니네가 그것만 이해하면 원순열은 끝이라고 봐주면 돼.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를 들 테니까 요거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 자, 일단은 뭐 이웃하는 거 이전에 뭐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예를 들어 여학생 3명, 여자 1, 여자 2, 여자 3. 자,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라고 하는, 자, 이렇게 총 7명이 원탁에 둘러 앉으려고 해. 총 7명이 원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간격이야. 회전하면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원탁에 앉는 다양한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그냥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시오. 자,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7명이죠? 그래서 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만약에 나열을 한다.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되면 6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하나 빼고 팩토리얼. 그러니까 특별한 옵션이 없어? 그럼 그냥 하나 빼고 팩토리얼 이래버리면 돼. 자, 이제 두 번째 뭘 해볼 거냐면, 자, 선생님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있고, 자,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옛날에 수학하에서 만약에 여자 3명이 있고 남자 4명이 있는데 여자끼리 이웃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을 묶지, 마치 한 명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5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여자끼리 입장을 바꾸는 3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줬었어.
이거 수학 상에, 그러니까 수학 하에서, 순열 조합에서. 그러면 얘는 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자끼리 이웃을 한다고 한다면 여자 셋을 묶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원소가 원탁에 나열을 한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일단 몇으로 들어가게 되면 4팩토리얼로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묶을게. 여자끼리 이웃하고 싶니? 그럼 여자를 다 묶어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원소를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 생각해. 근데 그 중에 여자 그룹들이 여기에 들어갔다 치자고.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근데 이 안에선 여자들이 3명이 또 순서를 바꾸겠지? 그게 더 이상 원순이 아니거든. 그럼 3명이 일렬로 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얘가 바로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어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수학 상은 언제 배웠니, 니네? 아, 수학 하 언제 배웠어, 수학 하. 순열 조합 이 부분 언제 배웠니? 언제 배웠어? 머나먼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됐어? 얼마나 됐어? 다들? 수학 하 배운 지 얼마 됐어? 한 달? 다 같이 그러면 한 달? 그러면 아 너는 한 달. 하 배운 지 얼마나 됐니? 수학 하 배운 지 얼마나 됐어? 하 배운 지 이거 순열 조합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열 조합 배운 지 얼마나 됐어? 윤 씨 얼마 됐냐? 아 못 배웠어? 수학 하를? 어떻게 수학 하를 안 배우고 이렇게 됐지? 아 워낙 옛날에 배워서. 그래? 그럼 아까 지금 야 그냥 물어볼게. 내가 지금 하는 이 팩토리얼의 의미는 알겠어? 아 그것만 알아? 아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돼. 자 그래서 1, 2, 3, 4 곱이다.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근데 더 많아 아직까지. 세 번째야. 선생님 이번엔 여자끼리 이웃하는 방법이 없으면 이번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솔직히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우리가 많이 다루는데 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중요하죠.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한다. 볼게. 야 이번엔 여자들끼리 싸웠어? 난 쟤랑 안 놀 거야. 이래버린 거지. 그럼 먼저 뭐 하냐?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해. 남학생 4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일단 니네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일단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 들어가냐? 3팩토리얼 들어가고요. 하나 뺐지? 자 이제 보자. 여기에 선생님이 앉았어. 남자 요즘 연예인 중에 누가 인기가 많나? 누가 인기가 많나? 누가 많냐? 남자 연예인은 관심이 없죠. 그죠? 남자들은 여학생이 알 것 같은데. 그 요즘에 뭐 그 누구지? 피땀 눈물 걔네 누구지? BTS가 여기 앉은 거야. 여기는 또 누가 앉는데 가수를 잘 몰라가지고 원빈 그래 잘생겼어 원빈 알지? 원빈 아저씨 원빈. 여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원장님이 앉았어. 예를 들어 원장님이 앉은 거야. 아 얘를 줄 사람이 없어. 야 그러면 봐. 이제 처음에 싸웠던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를 칸막이처럼 생각해서 여기에 앉으려고 아마 이제 시도를 할 거야. 그지? 물론 여기 앉으려고 하겠지. 그지? 가급적이면 여기보다는요. 그죠? 여기보다는 아마 여기 앉으려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1번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을 해. 자 어디 앉을까? 4가지요. 마치 남자애들을 칸막이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1번 여자애가 먼저 여기를 앉았어. 다행이야. 그래도 자 2번 여학생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여긴 뭐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를 선택하겠지. 아마 고민일 것 같아. 이 원장님 옆에서 하고. 그지?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는 방법 3가지. 두 번째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여학생이 여기를 앉은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2가지겠죠. 이해가 돼? 자, 요게 바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원순열이야. 정리해줘.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이렇게 원탁에 그냥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6팩토리얼이겠지만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럼 이제 이거를 막 짬뽕하고 막 섞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의 수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이 단원의 이제 목적이 됩니다. 자, 순열에는 주제가 3개야. 지금 했던 원순열, 그 다음 중복순열,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일단은 먼저 원순열에 대한 얘기만 완벽하게
알고 가자. 근데 진짜 누가 인기가 야, 남학생 중엔 누가 인기가 많아? 뭐 아이돌 중에 누가 좀 핫해? 누구? 방탄? 남학생한테도 방탄이 인기가 많아? 남자. 아니 그러니까 남자 애들한테. 그럼 여자 아이돌이겠지, 그지? 누굴 좋아해? 아이돌 중에. 트와이스. TT. 알죠? 아니, 선생님 옆자리에 어떤 선생님이 노래를 엄청 크게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무슨 노래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TT 노래를 무한반복하고 계시더라고. 계속. TT. 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거든? 너무 그러잖아, 그지? 미안합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야, 그지? 그래서 원순열 중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아니.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중복순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요, 기호만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거지, 이거 니네 다 아는 거야, 사실은. 자, 얘를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n파이 r이라고 읽어. n파이 r이라고 읽어. 그 원주율 파이 할 때 그 파이 맞아? 그 파이 맞아. n파이 r. 그래서 n파이 r.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요즘에 우체통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 편지를 넣어주세요 하는 우체통이 있어. 니네 우체통에 1년 동안 그 편지가 한 통도 안 들어가면 우체통이 없어지는 거 알아?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 우체통이 없지? 그 원래 법상으로 우체통에 1년 동안 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그럼 그 우체통이 없어져.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나만 한 게 없는 거야. 누가 요즘에 편지를 씁니까? 그죠? 1년에 한 통씩 계속 한번 넣어봐. 그럼 그 우체통은 죽어도 안 사라져. 계속 1년에 한 통씩 넣으면. 야, 우체통 3개인데 편지가 4개야. 편지가 4개가 있어. 5개 있어. 자, 5개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어 보려고 해. 디테일이죠. 엄청난 디테일입니다. 그죠? 자, 5개 편지를 3개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거는 약간 본능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3의 5승인지 5의 3승인지를 잘 생각해 봐. 자, 5개의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을 거야. 3의 5승인지 5의 3승인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말하지 말고. 자, 3의 5승일까요? 5의 3승일까요? 내가 빨리 이름을 외워야지 좀 시키고 할 텐데. 윤씨? 미안해. 윤씨밖에 내가 모르겠다. 윤지환? 이름 벌써 외웠어. 윤씨라. 지원아, 3의 5승 가냐? 5의 3승 가냐? 괜찮아, 틀려도 돼. 어차피 마이크 들어가지도 않아. 3의 5승. 맞아, 3의 5승이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편지를 들고 간단 말이야? 그 어떤 우체통에 집어넣을까 경우의 수 3가지인데 그 3가지 고민을 몇 번 하냐면 5번을 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경우의 수 위에 반복의 수가 들어가주면 돼. 가끔 헷갈려. 3의 5승인지 5의 3승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 위에 반복의 수가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 상황을 바로 3파이 5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보자. 연예대상. 아니, 그 뭐 인기가요 같은 거 간 건데 A팀, B팀, C팀, D팀, E팀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인기상 주려고 하고 앨범상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티즌상 주려고 해. 자, 인기상 누가 될까요?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앨범상 누굴까요?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한 명 주면 걔 빼고 나머지를 나열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중복순열은 같은 걸 허락하는 거야. 처음에 방탄소년단, 자, 네티즌상 방탄소년단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미 우리가 다 했었던,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들을 그냥 기호로만 표현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별로 크게 어려울 건 없다. 이것만 적어두면 돼. 적어도. 자, 경우의 수가 미치고 반복의 수가 지수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돼. 중복 순열은. 좀 쉬워, 여기가.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적었지?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갑시다. 얘야.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려고 해.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 니네 교육과정에서 절대로 내지 말라고 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은 이제 더 이상 내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원순열 개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같은 것이 순열을 섞어서 내는 문제는 이제 옛날엔 냈거든. 지금은 이제 낼 수 없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건데. 자, 일단은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6팩토리얼은 아니겠지. 왜냐면 얘네들이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셋이 막 위치를 막 바꿔도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사실 다 한 가지로 보이게 되거든.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자, 일단은 선생님이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겨봤어. 서로 원래는 구별이 안 되는데 내가 잠깐만 번호를 매겨본 거야. 그럼 이제 전부 다 다른 거네.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6팩토리얼이 되게 됩니다. 그 6팩토리얼이면 이게 720가지인데 그 수많은 72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이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A, B, D, A, C라고 하는 자 720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 B, C, D니까. 오케이? 근데 720가지 중에 이런 것도 있을걸? A1, B, D, A3, A2의 C도 사실 있겠지? 720가지 그 중에. 그 다음에 A2에 B, D에 A1, A3, C. 그 다음에 A2에 B, D에 A3에 A1에 C. 재미없어. A3, B, D에 A1에 A2에 C. A3에 한 번은 봐야 돼. B, D에 A2에 A1에 C. 자, 일단 720가지 중에 이건 다 다른 경우의 수로 카운트가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 다 같은 거 아니야? 내가 구별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사실은 이거 다 같은 경우의 수 아니니? 모두 다 사실은 A, B, D의 A, C 아니니? 그지? 그럼 720가지 경우를 만드는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6분의 1로 경우의 수가 줄어버리겠네. 이거 말고 누군가도 있겠지. 6개의 세트가 한 가지가 되겠지. 얘 말고 또 6개 있겠지. 한 가지 되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6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이 6은 왜 하필 6이었을까? 6가지 원소 중에 같은 게 3개 있다 보니까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사실은 이게 6이 아니라 뭐다? 3팩토리얼이었다. 아, 모두 다 다르다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것이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 계산하자.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줄게. 이게 기본 개념이고 요것도 같이 메모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A, B, C, D.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일단은 다 다른 거라 생각해서 5팩토리얼을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두 원소가 같으니까 얘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또 볼까요? 야, A, B, C를 일렬로 나열해 보려고 해. 그럼 이것도 다 다른 거라 생각해서 5팩토리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팩토리얼. 왜냐면 같은 게 두 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A, B를 일렬로 나열해라. 그럼 이건 어떻게? 5팩토리얼을 A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B가 2개니까 2팩토리얼 나눠주고.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하는 방법이다.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밑에다가 정리해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몇 가지 더 봐야 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밑에 부분에다가 뭐 이게 좀 쓰기 귀찮으면 요런 얘 정도만 기억해둬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경우가 더 많거든. 자, 그래서 다 다른 거라 생각하고 나열을 해라. 그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가 P개, Q개, R개면 P팩, Q팩, R팩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어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된대.
자, 요게 이제 같은 거 신혈의 이제 기본이고, 요걸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한 두 종류 있는데, 그거만 설명하고, 이제 실제 예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워도 되겠지? 야, 봐봐. 이게 첫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 이거의 응용 중에 첫 번째인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아이고, 살짝 더우니까 좀 창문을 좀만 엽시다. 오케이. 날씨가 많이 풀렸어, 그제? 맨날 춥다가 그나마 오늘은 좀 살만하더라고. 자, 여기 잠깐 보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 중에 A, B, C의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 B, C가 이웃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야. A가 나오고 뭐 어떤 원소 나온 다음에 B 나오고 또 어떤 원소 나온 다음에 C 나오는, 그러니까 A, B, C의 그 세 문자에 관한 순서만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A, B, C의 순서가 정해진다? 그럼 이건 가능하다는 건가? 예를 들어 D, A, B, E, C, F는 괜찮은 거지? A, B, C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으니 이건 괜찮은 거지? 근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D, A, C, E, B, F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A, B, C의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C 다음에 B 오면 이건 안 돼. 그럼 모두 안 되냐? G, B, C, A, 미쳤어? E, A, F 요것도 안 되죠. 분명히 A, B, C 순서대로 와야 되는데 A, B, C가 그 순서대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요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G 다음에 B 다음에 A 다음에 E 다음에 C 다음에 F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A, B, C 순서만 좀 지켜달라니까 그거 그렇게 힘든가?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D, C, A, E, B, F 이것도 A, B, C 순서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참 이제 느낌이 오지? C, B, E, A, F 이것도 A, B, C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얘를 나열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6팩토리얼일 텐데 6가지 중에 5가지가 안 되니 경우의 수가 또 다시 6분의 1로 줄어들게 돼. 근데 얘를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다가 이걸 설명하냐면 해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 잘 들어봐. 네가 A, B, C의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A, B, C를 새로운 같은 문자로 치환을 해.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D, X, X, E, X, F가 있었다면 서로 같은 문자로 놓은 이곳에 네가 원하는 그 순서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 A, B, C가 꼭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고 한다면 다 같은 문자라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그 미지의 곳에 네가 원하는 그 순서를 적어주시면 된다.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인 순열의 한 응용이야. 그래서 실제로 같은 게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같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자가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고 한다면 모두 같은 문자로 놓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돼. 오케이? 이것도 좀 정리해줘. 하나만 더 하면 돼. 개념 설명은.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얘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게 돼. 확률. 중딩 때 아직 중학생이구나. 중딩 그러면 또 듣는 중딩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중학생이라 해주겠습니다. 중학생 때 배우는 어떤 그 경우의 수에서도 왜 우리가 확률을 하는 것처럼 이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나중에 또 확률을 해. 그리고 거기다 뭔가 하나 더 해. 통계라는 걸 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의 제목이 확률과 통계인 거지. 인정? 많이 졸려? 많이 졸려? 니네 원래 토요일날 학원을 왔었었지? 몇 시에 왔었어 니네 원래? 보통? 토요일날 오면? 1시? 1시에 와서 몇 시?
3시 반? 아, 2시간 반이니까. 1시와 3시 반. 그랬군. 아직까지 니네가 뭐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뭐 아직 그 고등학생의 어떤 그 마인드가 좀 없을 수 있어, 사실은. 중학교 마인드는 뭐고 고등학교 마인드는 뭐냐라고 하면, 글쎄, 선생님이 중학생을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2007년이니까 10년 됐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생들하고의 어떤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익숙하지가 좀 않아, 사실은. 솔직히 인정. 그 부분은 인정. 인정.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공부 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써. 공부 외에. 뭐 다른 환경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사실은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냥 나는 수학만 가르치지. 근데 아직까지 니네가 좀 이렇게 좀 케어가 필요한 중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외모는 중딩이 아닌데. 외모는 중딩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 이제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마지막 응용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계획이 잘 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야, 니네 혹시 그거 배워?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에서 혹시 구하는 거 배웠지? 혹시 그거 111 써서 이렇게 더하고 하는 방법으로 했니? 그랬니? 근데 만약에 칸수가 좀 많아졌어. 좀 많어. 많어. 왜 이렇게 많어? 내 맘이야. 많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니? 포기하라고 배웠니? 이건 너무 많으니까 지지치고 그냥 나가야 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1 쓰는 방법도 있는데 자, 한번 볼까? A에서 B까지 가려 하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여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선 하나 더 긋게.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움직여야 되고 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른쪽으로 무려 7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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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과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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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이라는 이 놈을 적당히 순서를 섞어서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놈을 섞어서 자, 오른쪽 위로 위로 오른쪽 위로 위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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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거든. 그럼 얘가 7개고 얘가 6개니 전체 경우의 수는 13가지 13팩토리얼. 근데 같은 게 7개 6개이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7팩토리얼을 6팩토리얼로 나누는 요 방법을 통해서 알겠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중등 컬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중학교 땐 그렇게 하던 거지. 그냥 일일이 더해서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칸수가 많아지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정리해. 그럼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진짜 마지막 교장선생님 같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야, 이번에 입체도형이야. 심화야, 지금 하는 얘기는. 근데 니네가 이해한 김에 그냥 바로 갈게. 선생님이 주사위를 여러 개를 쌓아 올려놨어, 이렇게. 그림 잘 그려, 그지? 살아 움직이죠, 막. 자, 주사위를 겁나 많이 쌓아서 이렇게 블럭 모양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은 지금부터 확인하고 싶은 거 말하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최단 경로의 수를 지금부터 또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생각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야, 가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2번 움직여야겠다. 그지? 오른쪽으로. 그리고 뒤로 몇 번 움직여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여야겠다. 그지? 뒤로 4번. 그리고 올라가는 건 몇 번 해야 되냐면 3번 올라가야겠지. 그지? 그럼 이 화살표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화살표 순서대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야, 생각해봐. 엄청 많아. 막 안으로 들어가. 와우, 어떻게 생각해가 아니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9팩토리얼을 9개니까 2팩토리얼, 4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두 숫자 더해서 위에 숫자 나오면 얘를 13C6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자, 이게 바로 순열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개념은 다야.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문제가 아주 간단하거든.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문제 풀 시간을 선생님이 주도록 할 거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내일 또 저녁에 마치 산타가 갖다 놓은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우리 애들 선물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아침에 연기를 해야겠지? 우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놓고 갔나 봐. 다음도 말 잘 들을 거지? 이래야 되지, 그지?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가 7살이라 슬슬 진실에 눈을 떠가는 것 같아. 이상하대.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안경을 썼대. 되게 할아버지인데 되게 젊어 보인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더라고. 아니야, 산타는 진짜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산타 할아버지라는 그게 있는 걸 알고 나서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아니 어떡해, 전 세계 모든 애들을 하루에.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부모님이 선물을 별로 안 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믿지 않았을까. 니는 언제 진실을 알았니? 산타가 없다는 진실. 언제 알았어? 언제 알았어? 산타가 없다는 진실을. 7살 때. 아, 우리 딸 7살인데 알겠네. 왠지 알 것 같아.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을 하겠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근데 딸은 알아도 되는데 둘째 아들은 아직 5살이거든. 아직 걔는 좀 산타의 존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금방금방 해결되니까 우리 또 젤리 한번 또 졸릴 땐 또 젤리만 가는 게 없죠. 윤씨, 잘 받아? 멀다? 후! 아우, 잘 받아. 운동신경이 좋아. 풀지 마! 좀 짧다. 오, 운동신경이 좋아. 자, 후차! 오케이, 잘 받네. 젤리 받을 수 있어. 이거라도 늘어야지. 수학 실력이 안 늘어도 운동이라도 늘어야 돼. 아유, 잘 받았어. 휴차. 오케이. 자, 가까운 사람이 원래 더 힘든 건데. 휴. 오케이. 빨리 씹어. 졸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이게 저는 쌤이 타이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니네 책하고 같이 좀 보자. 첫 번째, 3개의 문자를 원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 자, 원탁에 3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인데 이게 1열로 나열하면 3팩토리얼인데 원탁에 배열하니까 경우의 수 2팩토리얼 2가지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5명의 학생이 원형으로 손을 잡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이겠지? 원형이니까 내 오른쪽에 누구냐 왼쪽에가 누구냐 중요한 거. 강강술래. 여기 5개죠? 4팩토리얼. 자, 한 원을 크기가 같은 6가지 부분으로 분리하고 얘를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을 여기서 칠하는 방법의 수도 원소에다가는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 야,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둥근 신탁에 앉는 방법인데 그럼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인 뭘 먼저 계산하냐? 5C3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 3명을 뽑고 5명 중에 그 다음에 그 3명을 이제 원탁에 배열하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5C3 어떻게 계산하지? 5C3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뭘로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누면 되는 거지? 처음 보니 혹시? 이거 진짜로 얘기해줘. 이거 처음 봐? 처음 봐? 아니면 본 적 있어? 5C3 계산한 방법. 본 적 없어? 아, 그래? 그럼 이게 다 본 적이 없는 걸 텐데. 본 적 있어 없어? 5C3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어 없어? 5C3 본 적 있어? 넌 왜 봤어? 다 안 봤는데. 넌 늦게 합류했니? 아, 그렇구나. 본 적 있니? 5C3? 5C3? 본 적 있어? 이게 왜 근데 커리를 이렇게 짜셨을까 하고 그래서.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오늘 진행하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순열잡을 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커리를 좀 변경해서 선생님이 생각을 좀 해볼게. 고등학교 수학에 있는 수학 상하에 있는 순열잡을 니네가 모르니까 지금 표정들이 이런 거구나.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이런 부분이 또 있니? 고등수학 하면서 그냥 여기만 안 한 거야? 나머지는 다 했는데? 자, 일단 그거는 이따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논해보도록 할게. 야,
지금 시간에 설명할 건 아닌데 아까 5C3이 뭐냐면 야 니네 그건 알지? 6명 중에 대표 2명 뽑는 방법 알아? 6 곱하기 5 한 다음에 2로 나누지. 그게 6C인 거야. 6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명을 뽑는 방법.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6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2 곱하기로 나누는 거야. 자, 2, 4, 6, 7명. 여기 7명이거든? 자, 7명 중에 오늘 끝나고 청소 좀 하자. 3명만 남아. 뽑는 방법의 수 7C3이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7 곱하기 6 곱하기 5 한 다음에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자, 요게 바로 조합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야. 조합. 컨비네이션. 그래서 C를 씁니다. 자,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일단 먼저 뽑자. 대표 3명 뽑듯이. 그래서 5C3으로 뽑고 그 뽑은 애들을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 2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5C3 어떻게 계산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3명 뽑았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눠주고 약분 되면 10가지. 5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사람은 이게 10가지. 거기다가 곱하기 2 해주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된다? 20가지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팩토리얼만 알면 되는데 조합은 그렇구만. 야, 이따가 조합 설명할 때는 그 부분 좀 같이 설명해 줄게. 그 고등 수학에 나오는 조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니네가 좀 수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 자, 2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인가 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원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원소가 7명이기 때문에 원탁에 앉는 방법의 수는 6팩토리얼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여 앉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니? 자, 여학생 3명에 남학생 4명 있었었는데 여학생 3명을 묶죠. 그 얘네들을 원소로 나열하는데 원소가 5개야 5개. 이거 좀 커. 5개. 그럼 5개 원소를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 계산한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여학생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엔 여학생끼리 이웃하기 싫대. 그래? 그럼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남학생 4명을 먼저 원탁에 배열을 하고 남학생 4명을 원탁에 배열을 하고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4개의 자리가 생기게 되면 1번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 2번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3가지. 그 다음 3번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한 거는 2가지. 왜냐면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군데인데 1번이 먼저 4개 중에 선택을 하면 3개가 남고 2개가 남고. 자, 이런 식으로 곱해주시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원순열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너무 잘 안 보여서 이건 쌤이 좀 그림을 좀 그려주도록 할게.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6명이 이번엔 원탁이 아니라 이런 탁자에 6명이 앉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하나를 빼고 팩토리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한 명이 앉으면 나머지 자리가 고유한 자리가 돼서 직순열로 생각한다는 얘긴데,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을 포함한 6명이 여기 이제 앉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1등으로 도착을 했어.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자리 선택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니? 내가 이제 이 중에 자리 하나 선택해서 앉으려고 하거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같이 합시다.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얘랑은 같은 자리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앉나 여기에 앉나 차이가 없죠. 또 여기에 앉나 상관이 없지. 내 왼쪽은 빈자리고 내 오른쪽에 의자가 있는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에 앉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일단은 3가지가 되는 거야. 인정? 자, 이 자리나 똑같은 자리고, 이 자리나 똑같은 자리고, 이 자리나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면 똑같은 자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3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에 앉았냐? 여기에 선생님이 딱 하고 앉으면 나머지 5개 자리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자리가 없지. 같은 자리야? 내 왼쪽 자리인데? 나 잔소리 겁나는데? 좀 먼데? 그러면 좀 편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자리가 되니까 나머지 5자리는 고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5팩토리얼을 계산해주면 된다. 5명을 마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요런 모양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내 흰색 분필 어디 갔어? 내 흰색 분필. 지게 밑에 있었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더럽게 안 보이네. 이거 뭐야? 오케이. 자, 세모 모양 탁자가 있었어. 6개의 자리가 있어. 여기에 6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1등으로 도착을 했네. 자, 선생님이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니? 여기는 몇 종류의 자리가 있니? 몇 종류의 자리가 있어? 2종류의 자리가 있어. 테이블을 바라보면 왼쪽, 테이블을 바라면서 왼쪽, 테이블을 바라면서 왼쪽이라고 하는 이 자리들은 사실은 같은 자리지. 물론 아무도 앉지 않은 상황이라면 말이야. 근데 테이블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테이블을 바라면서 오른쪽, 테이블을 바라면서 오른쪽인 이 3개 자리도 사실은 같은 자리지. 그러니까 여긴 자리의 종류가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갔어. 자, 어디 한번 앉아보자. 자리가 2종류밖에 없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에 한 자리에 앉아버리면 자, 나머지 5개의 자리는 더 이상 이제 혼란이 없는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5팩토리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니? 좀 더 예를 들어볼게. 자, 세 번째. 이건 뭐야? 세 번째는 낚시야, 이거. 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리가 있어. 선생님이 갔어. 랄라랄라 앉아야지. 자, 몇 종류의 자리가 있습니까? 몇 종류의 자리가 있죠?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몇 종류의 자리가 있는지. 몇 종류의 자리가 있죠? 맞힌 사람 젤리 하나 더 줄게. 자, 젤리 하나 걸렸습니다. 젤리. 자, 여기 몇 종류의 자리가 있나요? 기회는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 하면 너무 그 답 나오니까 기회는 단 한 번. 1인당 한 번씩. 젤리가 걸렸어요. 몇 종류의 자리가 있을까요? 몇 종류? 5? 땡! 아까워. 5 아니야. 기회 없어. 또 몇 가지? 젤리가 너무 우습나? 이거 아예 안 먹어? 자, 볼게. 같은 자리가 있냐 근데? 없어. 이건 페이크야. 원순열인 척하는 문제야. 여기에 같은 자리는 없어. 이 자리하고 이 자리 같은 자리야? 아니야. 내 왼쪽이 직선인 거랑 내 오른쪽이 직선인 거랑은 분명히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다 다른 자리야. 그럼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 중에 어떤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5개 자리는 5팩토리얼.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원순열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원순열인 것처럼 낸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얘를 2개만 더 적고 넘어갈 텐데. 자, 이번에는 세모 탁자에 9개 자리가 있대. 그럼 여기에 이제 지금 선생님이 9명을 앉히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도착한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니? 몇 가지니? 3가지죠. 테이블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그래서 누군가 어느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8개 자리는 고유화가 되니까 곱하기 8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야. 다양한 예를 들어줄게. 그게 니네가 더 이해 잘 될 것 같아. 자, 이번에 이게 원탁이 네모 탁자가 있었는데 여기 2자리, 여기 3자리 2자리, 여기 3자리가 있는 거야. 자, 10명이 이번엔 여기 앉아보려고 하거든. 자, 첫 번째 도착한 사람이 여기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종류 있지? 5가지 있지? 좁은 테이블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긴 테이블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5가지가 다 다르지. 그래서 곱하기 5 먼저 들어가 주시고 누군가 앉으면 이제 나머지 9자리는 고유한 자리가 되는 거야. 나의 오른쪽부터 번호를 부여하겠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래서 9개 자리에 9명을 앉히는 방법이 쓰인 9팩토리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요 정도면 좀 이해가 되나? 자, 요게 바로 원탁에 여러 가지 형태의 탁자를 띄고 있는 곳에 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런 얘들도 적어. 요거 하고 요거 적어줘. 같은 페이지에. 물론 완벽하게 이해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혹시 내가 또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
자, 4, 5, 18. 자, 뭐 중복순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통의 편지를 두 개의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물어볼게. 4의 제곱이니 2의 4제곱이니. 네 통의 편지를 두 개의 우체통에 집어넣는 건 4의 제곱이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우연찮게 그지? 둘 다 16인데 의미는 다르잖아 그지? 자 4의 제곱일까요? 2의 4승일까요? 2의 4승이겠죠. 우체통이 두 개라. 아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그 고민을 4번 반복하게 되니 2의 4승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기호는 뭐라고 표현한다? 2파이 4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5명이 3개 방에 들어가는 거야. 5의 3승일까요? 3의 5승일까요? 몇의 몇 승일까요? 3의 5승이겠지. 사람이 딱 가. 어느 방에 들어갈까? 2방 갈까? 2방 갈까? 2방 갈까? 세 가지 고민을 사람이 5명이니까 5번 반복하게 돼서 3의 5승. 그래서 얘를 3파이 5라고 기호로 표현한다. 자, 또 볼게.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나 묵집바 에다가 너 묵집바. 그러면 경우의 수는 3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다 했던 거라고. 기호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미 다 우리가 중학교 때 경험했었던 부분들이고. 자, 볼까? 모스보 알아? 모스보? 점과 삐 이걸로 이렇게 띠 이게 막 띠띠 간첩들이 막 옛날에 그지? 세 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도 동그라미 또는 막대기. 두 번째도 동그라미 또는 막대기. 세 번째도 동그라미 또는 막대기. 그래서 2의 3승인 2파이 3이라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오케이? 자, 요게 바로 중복순열. 근데 이건 뭐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니네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0, 1, 2, 3이 있었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선택해요. 서로 다른 세 자리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의 차이점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자는 얘기거든. 첫 번째는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대. 자, 물어볼게. 세 자리를 만들 거야 지금부터.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 3가지죠. 근데 같은 걸 허용하지 않는다 했어.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여기도 3가지지. 이번엔 하나를 썼기 때문에 3가지인 거지. 그럼 1의 자리에 오는 건 몇 가지? 2가지겠지.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선생님 이번엔 중복을 허락을 해.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몇? 0을 제외한 3가지. 그럼 여기는 방금 쓴 거? 뭐 또 써도 상관없거든. 4가지. 여기도 썼든 말든 같은 거 또 쓸 수 있으니까 4가지. 그래서 얘를 전부 다 곱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 정답이다. 근데 이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새롭게 배운 개념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다 했던 거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뿐이다. 자, 함수의 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x라고 하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2, 4, 6, 8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있는 거야. 함수.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함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함수가 뭐냐? 그냥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건 하지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개념인데 함수는 두 집합 사이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연결을 시키는데 이 X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당 Y 하나를 대응시키는 그런 대응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가 누군가를 선택을 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 4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그다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4 곱하기 4 곱하기 4인 64개가 바로 그냥 함수의 개수인데 자, 니네 이건 배웠어? 1대1 함수? 1대1 함수. 난 1대1 함수가 뭔지 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야? 자,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되는 함수야. 내가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이는 얘가 아닌
나머지 원소의 상태는 자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정의도 한번 적어놓고 갈게. 자 너랑 나랑 서로 다르다면 우리의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너랑 나랑 서로 다르면 싸우지 말고 우리 다른 거 선택을 하자.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고요. 근데 1이 누군가를 선택하면 2나 3은 더 이상 얘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나머지 3개. 그 다음에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얘가 뭐 얘를 선택했다 치면 이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안 남으니까 경우의 수 2가지.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바로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야, 얘 1대1 함수라는 개념도 안 배웠니?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거 같아?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안 배운 거야? 어떤 거 같니, 니네는? 대답을 안 해. 우리 대답 없는 너란 노래가 있는데 김종서 노래 중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 애플이죠, 애플. 파인애플 9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볼 텐데 여기 봐라. 힘드네. PPP. 또 뭐 있어 같은 거? 2네, 2. 또 같은 거 있니?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9팩토리얼을 자, P가 3개니까 3팩토리얼, 2가 2개니까 2팩토리얼. 그래서 9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주는 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번엔 P가 연속되게 나와야 된대. 그럼 P 3개를 묶어. 근데 나중에 얘네들은 그 순서를 바꾸는 걸 고려하지 않겠지? 같은 문자니까. 그럼 PPP 덩어리에 I에다가 N에다가 E에다가 A에다가 L에다가 E라고 하는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고 그럼 얘를 마치 한 문자처럼 생각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 7개인데 그 중에 같은 문자가 2개가 포함이 돼 있구나.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와야 되는데 방법은 2가지겠죠? P로 시작하고 P로 끝날 것이냐. 같은 문자가 P하고 2밖에 없으니까. 그럼 2로 시작하고 2로 끝날 것이냐. 그럼 나머지 문자가 뭔지를 확인해서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P 2개를 사용하면 남는 게 I, N, 뭐 남아? E, A, P 썼고 L이 이렇게 남네. 그럼 얘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을 같은 게 2개니까 2팩토리얼 나누는. 그러니까 양 끝에 P가 오는 방법. 그럼 양 끝에 2가 온다. 그럼 이 2개를 제외한 P, I, N, E, E는 썼지. A, 자, PPL이라고 하는 자, 요 놈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 그 얘는 7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면 P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괜찮겠냐? 자, 마지막 문제 이제 물론 이걸 2개를 더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 그 2개의 경우 수를 더 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좀 쉬자. 자, A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여야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위로는 1번, 2번, 3번이 총 7번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최단 경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화살표 4개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눈 자,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1, 2, 3, 4, 5, 6, 7인데 1, 2, 3, 4가 약분이 되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되고 3팩토리얼은 6만 남을 것 같아. 자, 1부터 4까지는 약분이 된 거야. 그럼 나는 게 5, 6, 7. 여기 3팩토리얼은 1, 2, 3이니까 6. 약분되면 그래서 35가지 경우의 수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우의 수. 막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던 방법대로 이거 한번 계산해봐. 111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더하면 2, 더하면 3, 더하면 4, 더하면 3, 6, 10, 더하면 4, 10, 여기 20, 더하면 5, 여기 15, 35, 35, 35, 35.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생각하면 길 찾는 방법 아니까. 샥, 샥, 샥. C 지점을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의 방법의 수.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지금 구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이렇게 되니? 하나, 둘, 세 개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오른쪽 위로라는 요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도 사실 되게 많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그래서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사선이니까 6가지 경우의 수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6가지니 18가지의 방법이 있겠다. 자, 3번은 이번엔 C를 거치지 않으니까 6건 개념으로 전체의 경우의 수 35가지 경우 중에 C를 거쳐가는 방법의 수가 18가지니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의 수는 17가지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순열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됩니다.